내가 눈을 감으면 내 어린 손자는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위대한 왕 세종에게는 평생을 괴롭힌 지독한 악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후, 남겨진 자식들에게 닥칠 피바람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의 엽기적인 스캔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들의 줄초상,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계유정난이라는 참극. 천재적인 군주였지만 한 아버지로서는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남자. 그가 낳은 22명의 자녀들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성군의 가면 뒤에 감춰진 아버지 세종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지갑 속에서 마주하는 그 친숙한 얼굴, 만 원권 지폐의 주인공인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시죠. 그는 백성을 위한 고유한 문자를 창제하고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굳건한 국방으로 영토를 개척한 명실상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분의 찬란한 치세는 오직 눈부신 업적과 끝없는 영광으로만 점철된 완벽에 가까운 시대였다고 우리는 흔히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그토록 빛나는 치세의 이면이 오히려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쟁과 사랑하는 손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잔혹한 서막이었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성군의 위엄 뒤에 가려진 한 아버지 세종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미처 알려주지 않았던 위대한 왕조의 가장 아픈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비극과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세종대왕의 통치 기간은 실로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해 지혜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또한 장영실과 같은 당대의 천재적인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하여 치구기와 자경루 같은 놀라운 과학 발명품들을 탄생시키며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사군육진을 개척하여 굳건한 국방을 확립하고 영토를 넓히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왕실은 나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 위풍당당했죠. 특히 세종대왕은 정비인 소헌왕후 심씨와 여러 후궁들에게서 무려 22명에 달하는 다복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왕실의 건강함과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는 축복 그 자체로 여겨졌을 겁니다. 궁궐안은 어린 왕자들과 공주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을 테죠. 강건한 왕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듯 보였던 이 자녀들은 세종대왕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큰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충만한 다복함이 훗날 왕실에 드리울 어두운 먹구름의 전조가 될 줄은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워 보이던 그 시절, 세종대왕 부부에게 첫 번째 비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은 많은 자녀 중에서도 특히 총명하고 인품이 뛰어나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두 아들을 깊이 아꼈습니다. 바로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었죠.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깊은 조예를 보였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세종의 남다른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1444년 20살의 꽃다운 나이였던 광평대군이 갑작스러운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8살의 평원대군마저 형의 뒤를 따르듯 같은 병으로 요절하고 말았죠. 두 아들을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잃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번영하던 왕실에 닥친 이 갑작스러운 비극은 태평성대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깊은 상실감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삶에도
개인적인 비극과 가슴 저미는 아픔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종대왕 부부에게 닥친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눈부시게 빛나던 태평성대에도 깊은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실에 드리운 불길한 기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왕위 계승이라는 왕조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종께서는 첫째 아들인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이셨습니다만 문종은 어려서부터 병약한 몸으로 늘 아버지의 근심을 자아냈습니다. 언제나 잔병치레가 잦았고 깊은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아 왕실의 모두가 그의 건강을 걱정했죠. 반면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늠름한 풍채와 강렬한 눈빛,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백을 지닌 인물이었죠. 그의 눈 속에는 왕자를 향한 남다른 열망과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약하여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세자와 타고난 카리스마와 강한 의지로 무장한 동생. 이 두 형제의 극명한 대비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왕실의 위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세종대왕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왕위를 이을 세자의 배우자, 즉 세자빈에게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스캔들이었죠. 처음에 세자빈이 되었던 희빈 김씨는 왕실의 품격과는 거리가 먼 기이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통적인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금기시된 주술에 심취하여 왕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고 결국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세자빈이 된 순빈 봉씨 또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세종대왕의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궁녀와 동침하는 등 도저히 왕실의 안주인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 왕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연이은 세자빈들의 패출 사건으로 인해 세종대왕은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함께 흔들리는 왕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이어 왕실의 품위마저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문종이 병약하여 오래 왕위에 머물지 못할 것이며 어린 손자 단종이 홀로 남겨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했을 때 나라의 기둥과도 같은 충신들을 불러 모았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같은 당대 최고의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들에게 어린 손자 단종을 부탁하며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더라도 이들이 굳건히 왕실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풍랑이 몰아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배에 닻을 단단히 내리는 노련한 선장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어린 단종에게 펼쳐질 미래의 불안과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편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세종대왕의 간절한 염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450년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은 54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태평성대의 상징이자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토록 걱정하고 대비하려 했던 왕실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막이 되고 말았죠. 아버지 세종의 눈물겨운 당부와 유언이 채 식기도 전에 조선의 왕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운명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세종대왕의 간절했던 바람은 안타깝게도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병약했던 아들 문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1452년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돛담배처럼 조선의 왕실은 순식간에 혼돈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됩니다.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이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테죠.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좌에 앉았으니 그 나약한 어깨에 드리워진 왕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버거웠을 겁니다. 왕실의 보위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과연 누가 이 어린 임금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토록 위태로운 시기,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당대 최고의 고명 대신들이었죠. 그들은 세종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어린 단종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도록 돕는 것은 물론 왕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노신은 굳건한 방파제처럼 거친 파도를 막아내며 어린 왕을 보필하려 했죠. 그들의 존재는 잠시나마 왕실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덜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굳건한 충심 뒤편에서는 왕위를 향한 검은 야망이 쉬지 않고 서서히 꿈틀대고 있었으니 역사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형문종의 병약함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고 어린 단종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순간을 자신의 천재이루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일찍이 한 명의 권람과 같은 당대의 뛰어난 책사들을 자신의 곁에 모아 은밀히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깊은 밀담을 나누며 왕실의 권력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깊은 밤, 그림자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는 사냥꾼처럼 수양대군은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야망을 숨겼습니다.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도 날마다 긴장감은 높아져만 갔죠. 모두가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얼마나 빠르고 잔혹하게 눈앞에 닥쳐올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10월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이었죠. 수양대군은 마치 폭풍우처럼 거침없이 움직이며 그날 밤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 대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깊은 밤 영문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 임어에게 철퇴로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말았죠. 그의 시신은 눈 덮인 한겨울밤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길가에 내팽개쳐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대들보였던 충신의 피가 얼어붙은 땅 위로 붉게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에 전해졌고 공포는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감히 왕족이 고명 대신을 살해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단종을 지키던 또 다른 굳건한 기둥, 영의정 황보인 대감 역시 수양대군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극관, 민신 등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수많은 고명 대신들과 충신들이 그날 밤 혹은 그 다음날 아침 피로 얼룩진 궁궐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변의 칼날은 무자비했고 수양대군의 손은 피로 물들었죠. 한순간에 왕실은 피로 물들었고 어린 단종의 손발이 되어주던 충직한 신하들은 모두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을 단숨에 베어버리듯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린 겁니다. 이제 12살 어린 단종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믿었던 숙부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그 어린 마음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피냄새만이 가득했던 그 밤은 조선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정변은 세종대왕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실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렸고 이제 단종에게는 더욱 잔혹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어린 단종은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린 단종은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숙부 수양대군의 칼날은 단지 고명 대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으니 피해 숙청은 이제 왕실의 형제들에게까지 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왕위 찬탈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세력을 뿌리 뽑으려 했죠. 가장 먼저 희생된 이는
바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안평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역모를 꾀했다는 명목으로 강화도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야 했고 결국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신의 친형제마저 잔혹하게 제거하는 수양대군의 냉혹함 앞에서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궁궐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을 거예요. 수양대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단종을 압박하며 왕위를 넘보았고 어린 왕은 그 거대한 힘 앞에 홀로 서 있었죠. 결국 1455년 단종은 숙부의 강압에 못 이겨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탄생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모습은 얼마나 위압적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형제나 조카에 대한 정보다 견고한 권력만이 중요했을 겁니다. 이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지만 세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으니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폐위된 상왕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충신들이 있었으니 바로 성삼문, 박팽년 등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인물들이었죠. 이들은 세종대왕의 깊은 신임을 받았던 지편전 학사들로 어린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복위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비장한 시도는 밀고자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던 걸까요?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육신과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충신들은 세조의 혹독한 고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피 묻은 충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비장한 이야기로 남아있죠. 이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의 복위를 꾀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단종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한때는 왕이었던 그가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 유배지로 향하는 행렬은 얼마나 쓸쓸하고 비통했을까요? 어린 왕의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세조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향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제거하려 했으니 바로 세종대왕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세종의 핏줄 중 단종을 지지하던 마지막 인물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457년 17세의 어린 단종에게도 비극적인 소식이 당도합니다. 숙부 세조는 더 이상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유배지에 있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독배를 받아든 어린 단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고 세종대왕의 유일한 손자였던 그는 고요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했을 겁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짧고도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죠. 세종대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문종의 유일한 핏줄이자 자신의 손자였던 단종이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왕실의 평화와 자식들의 행복은 그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있을까요?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 뒤에는 이토록 깊은 상처와 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상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겪어야 했던 자식들의 비극과 손자의 비참한 죽음은 세종대왕의 빛나는 치세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역설적인 그림자로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영웅들의 성공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을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왕의 삶도 결코 완벽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과연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